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윤지원님 사연인데요. 재현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재현님이 친한 친구 역할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사연자님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나 헤어졌는데 진짜 먹먹해. 아유, 어떡해. 많이 힘들었나 보네. 연락 한번 해보려다가 말았어. 그래도 답답하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여기까지 할게요. 재현님 뭔가 연기가 더 느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방금 뭔가 감정의 톤이 네. 저는 그냥 원래 중저음이어서 목소리가 자동으로 깔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원래 재현님 목소리가 맞춰주신 것 같아갖고 그쵸. 순간 집중했네요. 그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희님. 방송 정말 유익하게 잘 듣고 있어요. 저는 올해 30살이 됐는데 최근에 이별을 겪었어요. 슬프고 답답한데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조언을 듣고 싶어 사연으로 보내요. 일단 이렇게 사연으로 용기 내서 보내주신 게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3년 연애 후 헤어지고 마음이 정말 먹먹하네요. 지난주에 남자친구랑 이별했어요. 남자친구가 만나서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는데 왜? 라고 물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 갑작스럽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연 봤었을 때 남자친구분이 어떤 시그널 없이 음, 이별을 통보했거나 이별을 그냥 확정짓고 끝맺음을 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우리가 이런 이별을 겪으면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죠. 왜냐면 뭔가 앞에서 많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헤어짐이 다가오면 맺음이 되는데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면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붙잡고 싶은 마음에 울면서 이별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달라 했는데 그냥 자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네요. 그렇게 1시간 대화를 나누고 집에 들어왔는데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또 친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는데 사정을 말하고 집에서 지냈어요. 뭘 해야 될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지금 사연자님의 마음 상태는 너무 이 무기력함과 이 이별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니까 그쵸. 내가 이별을 했는 거에 대한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럴 것 같고, 일단 준비가 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이걸 음. 한 번에 끊어내면 아프거든요. 그럼 오랜 연애 후 오는 이별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었을 때 음. 재현님이 생각에는 이런 감정들은 확 든다 있을까요? 음. 이별을 겪었을 때. 어, 일단 근데 그 시간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음. 확실히 3개월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랑 3년 만났다가 헤어지는 건 진짜 다르고, 저는 그 만난 시간 대비 어쨌든 제 시간과 마음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끝내고 이 후유증을 회복하는 시간이 만난 시간 대비해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크게 드는 감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허무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별을 하면 이제 난남이 된 거거든요. 그쵸. 연락을 매일 하다가 음,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는 못 봐. 중요한 건 이게 이별을 정확하게 끝맺을 맺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데 아닌 사람들은 계속 맴돌아요.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맞아. 아니면 왜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음, 근데 상대가 안 알려줘.
그거는 근데 진짜 음, 이별 중에서 많이 아픈 이별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본인이 납득이 갈 만큼의 음, 이유를 충분히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충분히 그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듣고 자기도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고 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게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관계도 그냥 끊어지는 거고.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마음이 힘들다가 몸까지 진짜 아파요. 몸까지 아프고 내가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친구가 걱정을 해주지만 계속 내가 우울감을 가지고 있거나 음, 이런 힘듦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한테도 약간 민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친구가 다 이해해주지만 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음,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괜찮다고 해야 음, 되는데 친구들 만나서 계속 하소연밖에 못하니까. 맞아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 맞아. 남이,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얘기해 주신 게 30대가 되어서 이별을 겪으니 예전보다 더 허전하고 아픈 기분이 들어요. 사실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쯤은 올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SNS에 제 사진도 다 내려갔더라고요. 저만 힘든 건가 싶어서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다가 펑펑 울었어요. 친구는 제가 남자친구랑 너무 잘 만났는 것처럼 보여서 결혼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이 말이 더 아프네요. 음, 주변에서 우리 커플을 봤던 모습들은 너무 다정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 끝맺음은 너무 아픈 이별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만났었어서 헤어지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음. 음, 잘 만났다는 게 20대 후반에 잘 만난다는 거는 음. 그 다음 미래가 있거든요. 이게 뭐 그쵸. 결혼을 바로 하는 게 아니어도 이제는 안정적인 연애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 20대 중반에는 취준생이라든지 뭔가 꿈이 많으니까 마음이 들쭉박쭉해요. 음, 근데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내가 연애를 시작하는 마음가짐도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 아니면 나한테 더 맞는 사람 안정적인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음, 이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히잖아요. 음, 근데 사연자님이 30살이 되면서 이별을 겪으셨으니까 그만큼 더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리고 결혼 이야기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우리 정말 알콩달콩 잘 만나왔어요. 20대 후반에 만나서 진심을 다했고 남자친구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일에서 어느 정도 자리까지 잡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았어요. 근데 올해 초부터 조금씩 다투는 일들도 생기고 서로에게 예민했던 건가 싶어요. 지금 이 말을 보면 음, 과거여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현재일 때는 몰라요. 음, 솔직하게 말하면 커플일 때 사소한 걸로 조금씩은 다툴 수 있죠. 그쵸. 그러면서 화해도 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달랐구나 알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이별까지 겪으면 과거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된 거라고 자책을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때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음, 이거는 이별하고 나서 딱 드는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크게 싸우진 않았는데 말 못하는 게 있었던 걸까요? 남자친구는 한번 말한 일은 맺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안감이 커졌던 것 같아요. 단호한 성격이 이별에서도 보이네요. 아마 이게 1시간 동안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단호하게 남자친구가 했던 것 같아요. 음, 뭐 우리가 표현하자면 정을 떼기 위해서 조금 이별할 때 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요거는 우리가 그냥 한번 예측을 해본 거고 음, 마지막까지 헤어짐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연자님이 이별은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싸우기도 하고 조금은 다른 모습을 봤지만 음, 우리 이렇게 조금씩 맞춰가면서 지낼 수 있겠지. 음, 근데 남자친구는 그 시기가 확 당겨진 것 같아요. 그쵸. 아, 오늘은 제 마음이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하다가 말았어요.
남자친구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될까봐 무서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울적한 밤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일 것 같고, 이게 친구한테 말한다고 해도 마음적으로 해소는 안 돼요. 그쵸. 왜냐면 연인,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와 당사자 간 이야기가 잘 되어야, 음, 뭐 잘 된다는 게 이게 뭐 둥글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마침표가 확실히 찍어져야 됐는데 그걸 못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다시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되돌이표처럼 아픔으로 오는 거죠.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사연을 다 읽고 나니까 뭔가 저도 같이 음, 좀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둘이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하면 한쪽에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놓으면서 예, 근데 이거를 그냥 놓는 게 아니야. 음, 이렇게 뿌리치면서 놓는 느낌. 그쵸. 내쳐진 거잖아요. 내쳐진 거죠. 음, 그래서 사연자님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있죠. 이 마음에 뭔가 계속 뭔가 남아 있어요. 음, 우리가 근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진짜 미련일지 음, 아니면 아쉬움일지 음, 아니면 나의 진짜 마음 상태가 불안해서 음, 어떤 것에 그냥 감정이입을 하는 건지. 음. 일단, 뭐, 저도 그냥 제가 겪은 일이 아니니까 다 그냥 예측만 하는 건데, 어, 일단 저는 이 사연만 봤을 때는 미련과 아쉬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3년 동안 잘 사귀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로 싸우더라도 계속 갈 거라고 사연자님은 음,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냥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더 갈 힘이 남아 있는데, 여력이 있는데 음, 상대방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놓았겠죠.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아쉽기도 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지금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살이 본인한테 간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음, 그때 놓친 게 있었나? 아쉬운 마음에 약간 화살이 자기 자신한테 가면서 이게 나중에는 본인이 본인한테 상처를 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지금 사연자님이 많이 아프시겠다, 힘드시겠다 이런 게 느껴져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이별을 겪지만 음, 이별마다 상처의 깊이는 달라요. 그쵸. 제가 사연자님 같은 상황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이런 이별은 아프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 알잖아요. 음, 그리고 이런 부분 같아요. 사연자님이 여기 남겨주신 게 붙잡고 싶은 마음에 울면서 이별의 이유를 물어보셨다고 하셨거든요. 음, 이 이유가 궁금한 거는 내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그 이유를 듣고 나서 내 마음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유를 들었는데 진짜 뭐 남자친구가 이런 거 싫었어라든지 이런 거 안 맞아 말해주면 나도 받아들일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두리뭉실 말하거나 음, 아니면 다른 핑계처럼 얘기하거나 음, 나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닌데 그쵸. 그때는 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더 더뎌지고 음, 또 하나 얘기해 주신 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연락을 기다렸대요. 이별하고 나서. 음, 근데 안 왔지만 음, 이 기다리는 마음은 내가 마음에 어느 정도 남았을 때 그런 거거든요. 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별하고 나서 네. 혹시 연락 올까봐 계속 폰 보거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 일하면서도 나도 모르게끔 혹시 카톡이 왔는지 음, 전화가 올지 붙잡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음, 좀 들었던 것 같고 말을 해주신 게 먹먹하다고 했거든요. 이 먹먹함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는데 풀리지 않을 때 맞아요. 이게 뭐 어떤 무언가
나쁜 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먹먹함은. 음,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그래도 좀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음, 마음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좀 좋을까요? 음. 일단, 근데 저 그 전에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음, 만약에 지금 답답하신 거잖아요, 사연자님이. 그래서 조금 더, 연락은 안 올 것 같은데, 풀리진 않은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한번 그 전 남친분한테 연락을 해서 한 번 더 만나볼 건지, 아니면 음. 그냥 접을 건지, 문희님이라면 어쩌실 거예요? 저는 30살이었다면 만나보죠. 음, 왜냐하면 연애를 하면서 20대 후반은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근데 어떤 하나의 계기가 있어서 헤어짐을 겪지만 그거를 내가 풀기 위해서 만나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음, 카톡으로 장문으로 보내거나 전화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감정, 그 상대가 냉소적으로 변할 수도 있죠. 근데 카톡으로 냉소적으로 변하는 거와 전화 통화로 그냥 끊어버리는 거랑 만났었을 때 진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를 느끼는 건 다르거든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사연자님이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나의 지금 힘들지만 다시 용기가 생겨서 그래도 한번 연락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음, 이거는 헤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는 마음인데 해보셔도 되죠. 다만 음, 이 후폭풍은 알 수가 없다. 음. 그거는 제가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 이 후폭풍은 얼마나 거센지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가. 맞아요. 근데 저도 만약에 제가 사연자님이라면 일단 지금 헤어진 거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제 마음에 대해서 더 들여다볼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상대방이 헤어지자곤 했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접을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한 번 더 나는 좀 붙잡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 저는 뭐 창피한 거 이런 거 생각 안 음. 하고 연락할 것 같아요. 나의 자존심,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라든지 모든 음, 게 음, 이별을 겪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한 방 먹었는 곳에서 연타가 들어오는 느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헤어졌을 때 좀 일상으로 회복을 하려면 저는 조금 슬프시겠지만 그 슬픈 감정에 너무 빠져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운동을 하던지 아니면 음. 친구들을 만나던지 아니면 본인 일을 조금 더 바쁘게 굴러가게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그 감정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 같아요. 전 그게 조금 더 이별을 겪었을 때 거기에서 회복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지금 사연자님이 마음을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조언을 드렸던 거고, 마지막으로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재현님이 한번 그 책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오, 열었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마음을 비워라. 음, 어떻게 음, 보면 좋은 점괘가 나온 거네요. 네. 해석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게 사연자님한테 되게 필요한 지금 문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음, 제가 이걸 놓지 못하고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이 떠났는데 제가 놓지 못해서 잡고 있는 게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고 비워낼 거는 비우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하자면 오늘 사연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었고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꼭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힘듦을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